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트래벨입니다. 이번 영상은 교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교토는 예전에 일본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각종 유적들이 많이 있고 일본의 예전 모습을 살펴보기에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교토를 잠깐 돌아보시려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적당하시고, 교토 여기저기를 가보시려면 3일에서 4일 정도는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토의 근교인 오하라나 이네후나에를 가보시려면 조금 더 일정을 길게 잡으셔야 합니다. 오하라 같은 경우에는 액자 정원이 매우 유명하고요. 이네후나야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근처 마을이어서 사진 찍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두 군데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교토에서 가장 가볼 만한 곳들에 대해서는 먼저 보이시는 지도에 표기해 놨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관점에서 적어놨고요. 순서도 표기해 놨습니다. 하지만 먼저 처음으로 가볼 곳은 2번인 후시미 이나리 신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부터 가시는 게 동선상 매우 좋습니다. 보통 후시미 이나리 신사를 갔다가 기요미즈 데라를 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사카 신사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으시면 후시미 이나리 신사를 가신 다음에 도우쿠지나 산주산 겐도를 들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교토에 방문하시면 숙소를 들리셔서 짐을 풀고 다음 일정을 소화하실 텐데요. 후시미 이나리 가는 방법을 숙소를 기준으로 삼기는 좀 어려워서 보통 많이들 가시는 교토 가하라마치역이나 교토역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교토 가하라마치역에서 후시미 이나리 신사를 가신다면 게이안 본선을 타고서 후시미 이나리역까지 가신 다음에 5분 정도 걸어가시면 됩니다. 교토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JR을 타고서 JR 이나리역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JR 이나리역에 내리시면 바로 앞에 후시미 이나리 신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JR 티켓을 따로 끊기 싫으시거나 교토 시내버스권이 있으시다면 버스를 타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토역을 나오시면 앞에 이렇게 버스 승강장들이 있습니다. 이 승강장 표를 보시면 여기서 A1으로 가셔서 5번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 7정거장 20분 정도를 타시고서 이나리 타이샤마의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이때 좀 불안하거나 하시면은 구글 지도를 켜놓고서 근처에 오시면은 그때 내리시면 됩니다. 이 정류장에서 내리셔서요, 반대편으로 건너셔서요, 지도의 길을 따라오시면 후시미 이나리역을 지나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시다 보면 다리를 건너게 되고요. 다리를 건너서 조금 더 오다 보면 이 사진가 같은 곳에 도착하게 되십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JR 이나리역이랑 신사의 정문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이 아니라 앞쪽에 주황색 토리가 있는 데로 가시면 신사의 측문으로 가시게 되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노점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만약 오른쪽으로 가셨다면 이렇게 JR 이나리역이 보이십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보시면 주황색 토리가 보이십니다. 이건 토리 또는 도리로 불리우는데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신사의 입구를 나타내는 문으로 보통 신과 인간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결국 여기를 경계로 신이 있는 곳과 인간의 구역이 나눠지게 됩니다. 잡된 것을 막아주는 결계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색깔이 주황색 혹은 빨간색으로 있는 것은 이 색깔들이 불이나 태양 등을 표현하는 색깔이어서 귀신을 막고 재앙이나 애군을 떨쳐내는 힘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도리의 기원은 명확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횃대에서 변형됐다는 겁니다. 이 횃대는 새가 앉는 곳인데 일본이나 한국 등 아시아 여러 곳에서는 새를 신의 사자라고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횃대가 종교 건축물로 되면서 이게 한국에서는 솥대가 되었고요. 일본에서는 토리가 되었다는 설입니다. 일본의 천동기 시대라고 불리우는 야요이 시대의 유적 복원한 것을 보면 이 집 위에 횃대를 볼 수 있는데 약간 토리하고도 비슷하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쭉 돌아와 보시면 후시미 이나리 입구에 도달합니다. 입구에서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손 닦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데미지야라고 합니다. 보통 신사를 들어가기 전에 부정한 것을 씻고 몸을 정갈하게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데미지야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 먼저 오른손으로 히샤쿠라는 국자와 같이 생긴 것을 잡고서 물을 떠서 왼손을 씻습니다. 그 다음에는 왼손에 국자를 잡고서 물을 떠서 오른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국자를 잡고서 왼손 안에 물을 붓습니다. 그걸로 입을 헹구시고 물을 뱉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손에
물을 받아서 왼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자를 위로 기울여서 자신이 국자를 잡았던 부분을 물로 씻으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후시미 이나리 신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후시미는 이 지역의 이름이고 이나리는 농경의 신을 뜻합니다. 결국 후시미 이나리는 후시미 지역에서 농경의 신을 모시는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후시미 이나리 신사는 신라 도레인 하타시의 후손이 711년에 설립한 곳입니다. 약 1300년 정도 된 곳인데 이나리는 처음에 농경의 신으로 모셔졌다가 후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업의 신으로도 모셔지게 됩니다. 먼저 입구를 보시면 양옆에 여우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왜 여우상이 있냐면 이나리 신의 사자가 여우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우가 벼농사를 망치는 쥐를 잡아먹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우상을 자세히 보시면 악기를 쫓는 빨간색의 목도리를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 뭔가를 물고 있는데 보통 4가지의 물건을 물고 있습니다. 벼, 두루마리, 구슬, 열쇠입니다. 벼는 농경의 신을 뜻하고요. 두루마리는 신의 비법 혹은 지혜를 뜻합니다. 구슬은 이나리 신의 영역 혹은 힘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쇠는 곡물 창고의 열쇠쯤으로 보시면 되고요. 불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각 상징물들은 기념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근처 가게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입구에 있는 여우를 좀 자세히 보면 왼쪽에는 열쇠를 물고 있고 오른쪽에는 구슬을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안쪽에 더 들어가셔서 본전에 보시면은 벼나 두루마리를 물고 있는 여우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구의 뒤편에 보면 빨간색 건축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문이라고 하는데요. 누문은 1층에 문이 있고 그 위에 누각을 올려놓은 것을 누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동대문이나 남대문도 누문의 형태입니다. 이것도 신사에 들어가기 위한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누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머니의 병 치료에 대한 고마움으로 기증했다고 합니다. 누문 양쪽을 보시면 여기에 뭔가 인형 같은 게 보이실 텐데 이 인형들은 활로 무장한 수신이며 즈이진이라고 읽습니다. 신을 수호하는 하이신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가보게 될 청수사의 인왕문의 인왕처럼 잡된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누문을 지나서 들어가 보시면 바로 보이는 게 외배전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보이시는 게 내배전입니다. 참배를 하시려면 내배전에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인이라면 야스쿠니 신사 같은 전범 신사에는 참배를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상업의 신을 모시니까 참배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굳이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참배의 방법은 설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토리를 드나들 때 목례를 해야 합니다. 이거를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그리고 배전 앞에 가시면 긴 방울 달린 줄이 있습니다. 이거를 흔들어서 신에게 자신이 왔음을 알리고 종의 음을 통해서 사악한 기운과 부정함을 씻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전에 돈을 넣습니다. 보통 100엔 혹은 5엔을 넣습니다. 5엔은 고엔으로 일본어로 발음이 인연과 비슷해서 많이들 넣습니다. 얼마를 넣는지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돈을 넣으셨으면 2번 목례를 하고 그 다음에 2번 박수를 치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고 나서 한 번 목례를 하시면 됩니다. 내배전 뒤에 있는 건 본전입니다. 여기서 배전과 본전을 설명해 드리면 배전은 참배객들이 참배를 드리는 곳이고 본전은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본전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시미 이나리의 신사의 본전은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에 다시 지어졌는데 그래서 그 시대의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본전을 지나쳐서 계단을 올라가서 쭉 올라오시다 보시면 사진과 같이 센본토리의 입구가 보입니다. 여기가 게이샤의 추억의 첫 장면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 매우 귀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센본토리는 토리가 1000개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10,000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나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하면은 감사와 번창의 의미로 토리를 기부하다 보니까 많아졌다고 합니다. 센본토리를 올라가다 보면 교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근데 교토는 대구와 같은 분지 지형이어서 매우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힘들어가지고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약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후시미 이나리를 대략적으로나마 보신 거고 여기를 나와서 이제 청수사로 가는 게 동선이 좋습니다. 청수사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후시미 이나리역에서 게이안 본선을 타고서
시치조역까지 간 다음에 내려서 100번이나 206번 버스를 타고서 기요미즈 미치 정류장까지 가셔서 걸어서 10분 정도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게이안 본선 타고서 기요미즈 고조역까지 간 다음에 걸어서 25분 정도 가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JR선을 타고서 도우쿠지역까지 가신 다음에 202번이나 206번을 타고서 기요미즈 미치 정류장까지 가셔서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됩니다. 보통 여행을 가서 많이 걸으시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은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지만 버스 타는 게 힘들거나 하시면은 기요미즈 고조역까지 가셔서 걸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시치조역 근처에는 오래된 화가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칸슌도와 시치조 칸슌도입니다. 둘 다 오래된 곳이고 칸슌도는 배틀트립에 나왔던 화가점으로 이쁜 화가자가 많고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시치조 칸슌도는 여름에 한정 판매하는 은하수 양갱이 매우 유명합니다. 이 양갱 말고도 다른 양갱들도 많이 있어서 한번 방문해 보실만 합니다. 기요미즈 미치역에서 내리시면 사진과 같은 곳이 보입니다. 여기서 버스가 왔던 길을 조금 되돌아오시면 반대편에 사진과 같은 골목길이 보이십니다. 이 골목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약 10분 정도 올라오시면 청수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청수사는 일본말로 기요미즈데라라고 불리웁니다. 청수는 맑은 물 혹은 성스러운 물을 뜻합니다. 이 청수라는 말은 전래에 위치한 오토와 폭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따 가보실 건데 신사내에 조그마한 폭포가 있습니다. 청수사는 백제계 도레인의 후예인 사카노우에 장군과 승려 옌친이 778년에 함께 지은 절입니다. 청수사를 가시게 되면 처음 만나게 되는 게 이 빨간색 누문인 인왕문입니다. 후시미 이나리 신사에서 본 것과 같이 신사의 입구를 담당합니다. 인왕문은 보통 절의 대문을 뜻하며 여기는 불교의 수호신인 인왕역사 혹은 금강역사가 지키고 있어서 인왕문 또는 금강문이라고 불리웁니다. 여기는 절이기 때문에 후시미 이나리 신사와 다르게 지휘신이 아닌 인왕역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청수사를 돌아볼 건데요. 청수사에는 7가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인왕문을 들어가시기 전에 왼쪽에 있는 건물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여기의 건축물 안에는 지장보살이 있는데 이 지장보살의 목이 360도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지장보살이 7가지 불가사의 중에 1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편에는 5칸짜리 마구간이 있습니다. 우마토 도메라고 불리우는데 여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요 문화재입니다. 이 마구간이 유명한 이유는 850년 전에 문엔몰이라는 권력자와 애첩인 유야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야의 어머니가 아파서 문병을 가고 싶었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수사에 같이 벚꽃 구경을 와서 어머니를 걱정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문에모리가 그 노래를 듣고 감동해서 병문안을 보내줬다는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이 일화는 일본 전통 가면극인 노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픈데 당연히 보내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하튼 이 마구간을 보시면 기둥에 말을 매달아 두는 고리 같은 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리가 대부분 옆으로 달려 있는데 딱 2개만 밑으로 달려 있고 그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가사의 2번입니다. 이제 인왕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인왕문 앞에 있는 짐승상을 코마이누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사자 또는 개를 표현한 상상의 동물인데 우리나라의 해태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즉 잡된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은 한쪽은 입을 닫고 있고 한쪽은 입을 열고 있는데 청수사에는 둘 다 입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사의 3번입니다. 이제 인왕문 쪽으로 가보시면 후시미 이나리의 지휘신처럼 문 양쪽에 인왕상이 있습니다. 인왕문 오른쪽 기둥에 밑에 보면은 툭 튀어나온 곳이 있는데 밑에가 움푹 파인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두드리면 반대편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캉캉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가사의 4번입니다. 인왕문을 지나쳐서 앞으로 가시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바위로 만든 등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호랑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불가사의 5번입니다. 다시 인왕문 쪽으로 들어와서 계단을 올라가시면 우측에 삼중탑이 보이십니다. 이 삼중탑의 처마 끝에 기와의 도깨비 장식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삼중탑의 뒤편으로 가셔서 동남쪽에 있는 처마의 기와를 보시면 여기만 용으로 조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불가사의 6번입니다. 이 삼중탑을 뒤로 하고 앞으로 쭉 오시다 보면 매표소가 보이고 앞에 문이 하나 보이시는데 이게 괭문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왼편으로 돌아가셔서 중앙 입구로 가셔도 됩니다. 제가 청수사에 방문했을 때는 여기가 공사 중이어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이 만약 갱문으로 들어가셔서 걷다 보면 왼편에 벤케이의 족적이 있는 바위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불가사의 7번입니다. 제가 마지막 불가사의라고 했지만 사실 청수사에는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것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불가사의는 사실 딱 명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서 다른 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냥 재미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벤케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무사시보 벤케이라고 불리우는데 일본의 유명한 무장입니다. 일전에 간사이 역사를 설명해 드리면서 나온 겐페이 전쟁의 미나모토 요시츠네의 최측근 무장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승려를 하다가 파문당했다고 알려져 있어서 항상 승려복을 입고 나기나타라는 무기를 든 채로 그려집니다. 거구로 알려져 있으며 그렇기에 벤케이 족적이라 알려진 바위를 보면 족적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벤케이 거냐는 의문이 좀 들지만요. 너무 크다 보니까 벤케이 족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괭문을 지나서 본당에 들어가면 철로 된 석장과 계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수행승이 기부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매우 무겁고 커서 벤케이 석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여기를 지나치시면 다들 이 석장을 한 번씩 들어보는데 이게 96kg이라서 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조금 더 가벼운 석장도 있어서 이걸 들어보셔도 됩니다. 석장까지 보셨으면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 시미지의 무대가 보입니다. 이 무대는 많은 참배객을 수용하기 위하여 본당의 앞을 넓힌 것으로 실제로는 11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위해 바치는 춤이나 공연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대의 끝을 보시면 난간이 있는데 이 난간에서 뛰어내린 후 살아남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서 옛날에는 많은 사람이 뛰어내려서 죽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속담에 청소의 무대에 뛰어내릴 작정으로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요미즈노 부타이까라 도비오리루라고 하는데 죽을 각오나 결의를 드러낸다는 속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대 뒤편에 있는 본당이 있는데 이 본당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11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불이라서 비공개입니다. 33년에 한 번씩 공개를 하고 2033년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서 보실 수 있는 거는 11면 천수 간음도의 복제품입니다. 본당까지 구경하시고서 나오시면 사진가 같은 곳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먼저 왼쪽 위편으로 올라가시면 지슈신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은 신불스팝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교랑 신사랑 융합을 해서 같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지슈신사는 굉장히 오래된 곳입니다. 일본 건국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곳인데 여기는 인연을 맺어주는 신을 모시는 곳이라서 연인들이 많이 옵니다. 올라가는데 보시면 빨간색으로 N 무스비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인연을 맺다라는 뜻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에서 보시면 할머니가 소레가 무스비라고 하는 명대사에 나오는 무스비가 바로 이 무스비입니다. 지슈신사에는 인연의 신을 포함하여 총 7가지의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보통 일본 신사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신을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7가지 신사를 모두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계단을 살짝 올라가다 보시면 보이는 신상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인연의 신인 오쿠니누 시노 미코토 신입니다. 이 신은 이따가 가보게 되실 야사카 신사에서 모시는 바다와 폭풍의 신 스사노오의 아들이자 사위입니다. 어디서는 아들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사위라고 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토끼가 있는데 이 토끼가 왜 있냐면 일본 설화 중에 이바나의 흰 토끼라고 있는데 이 설화에서 인연의 신이 토끼를 구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오쿠니누시가 보따리를 메고 있는 것은 관련 설화에서 형들의 짐을 모두 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막내라서 형들이 다 짐을 맡겼죠. 그런데 망치는 보통 없는 경우도 많아서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신통력을 나타내는 망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셔서 먼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 저희가 보고 왔던 이나리 신사가 매우 작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연의 신 뒤쪽에 보시면 작은 신사가 하나 있는데 료우엔 다이코쿠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이 신도 만남이나 인연을 뜻하는 신인데 사람 간의 좋은 만남을 이끌어주는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단을 마저 올라가시면 돌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10m 정도 앞에 보시면 편말이 하나 있고 거기에 돌이 하나 더 보이실 겁니다. 이 돌들을 러브스톤 혹은 사랑점의 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눈 감고서 안 넘어지고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중간에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 사람의 도움으로 사랑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사랑의 성취도 늦어진다고 합니다. 이 돌들이 조몬시대의 것이라고 하는데 돌들은 워낙 오래된 것들이 많지 않나 싶긴 한데 여하튼 여기는 에도 시대에도 많은 연인들이 왔다고 합니다. 돌들이 놓여있는 중간의 왼쪽이 배전이고 오른쪽이 본전입니다. 보통 배전에서 참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본전에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전은 아까 말씀드린 인연의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근데 그 옆에 보시면 자그만하게 신상이 하나 있습니다. 하라이도노 오오라는 신인데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신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원을 빌거나 하실 거면은 제일 먼저 참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보시면 오카게 묘지인이라고 작은 신전이 하나 있는데 여성을 지키는 신으로 알려져 있고 소원 하나는 꼭 들어준다고 하니까 좋은 걸로 하나 빌고 오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 신한테 저주를 많이 빌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나데 다이코쿠 신이 있는데 만져도 되는 신입니다. 머리는 공부, 배는 출산, 손은 승부, 망치는 인연, 왼쪽 밑에 가만히는 출세, 뒤에 메고 있는 복주머니는 금전, 그리고 발을 만지면 여행의 안전을 부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그 몸 전체를 만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행자들이 발을 만지면서 여행의 안전을 기리는 것은 동서양을 안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유럽 쪽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하도 만져서 발만 색깔이 다른 성인들의 동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을 보시면 미츠카케 지장이라는 돌이 하나 있는데 불상입니다. 약간 그냥 돌같이 생겼죠. 옆에 도구로 물을 떠서 불상에 뿌려주면 되고 흘러내리는 물과 함께 고민과 걱정도 같이 씻겨 내려간다고 합니다. 신사에서 나가시기 전에 배전이나 혹은 올라와서 오른편에 있는 상점에서 부적이나 아니면 오미쿠지 같은 것을 사실 수 있습니다. 부적 같은 경우에는 지슈신사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좀 가져왔고요. 오미쿠지는 점괘를 뽑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흉부터 대길까지 있습니다. 점괘에 나와 있는 일본어는 해석하기는 좀 힘들지만 재미로 한 번쯤은 사볼 만한 것 같고요. 만약 좋은 게 나왔으면 지갑에 넣어서 들고 오시면 되고요. 나쁜 게 나왔으면은 저렇게 줄에 매달아 두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7가지 신사를 모두 보신 거고요. 이제 지슈 신사 계단을 다시 내려오셔서 아까 왔던 장소로 가시면 정면으로 가는 곳과 그리고 밑으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일단 내려가지 마시고요. 앞으로 쭉 가세요. 가시면 저희가 흔히 보는 청수사의 사진을 여기서 찍습니다. 여기서 사진 좀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가지 마시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아까 가지 말라고 했던 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쭉 가시면 꽤 돌아서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로 오시면 바로 밑으로 내려오시면 오토와 폭포가 있습니다. 이 폭포는 세 줄기 물이 흐르는데 왼쪽부터 각각 지혜, 연애, 장수를 뜻합니다. 이 중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골라서 2개를 마시면 되고 3개를 마시면 불운이 온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들만 아는 미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 사이트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 거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3개 다 마셔봤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꼭 이상하게 좀 지키고 싶지 않은 그런 약간 마음이 있어서 여튼 여기까지 보셨으면 청수사를 대충이나마 살펴보신 거거든요. 이제 청수사를 나와서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오시다 보면 산넨자카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원래는 산네이자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여기선 산이 출산을 의미하고 네이는 평안, 그리고 자카는 원래 발음은 사카인데 고개를 의미합니다. 출산의 평안을 바라보는 언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부인 네네의 아이의 탄생을 기원하러 절에 가면서 지나가던 언덕이어서 그렇게 불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산넨자카라고도 불리우는데 여기서 넘어지면 3년 안에 불행이 온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니넨자카가 넘어지면 2년 안에 불행이 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맞춰서
이렇게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산렌자카에는 이쁜 상점들이 많이 있어서 천천히 구경하시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쭉 내려오다가 여기에 도착하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니넨자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니넨자카에 있는 스타벅스도 꽤 특이하고 이뻐서 한번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산렌자카에 있는 요지하나 다른 유명한 것도 많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넨자카도 구경이 끝나시고 길을 따라 쭉 걷다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메이지 유신을 열었던 사카모토 료마의 무덤으로 가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정면으로 쭉 오시다 보면 야사카 신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사카 신사는 고구려 도레인의 후예가 세운 곳으로 바다 폭풍의 신 스사노를 모시는 곳입니다. 일본의 창조신의 아들이고요. 야마타노 오로치를 처치한 걸로 유명하지요. 애니메이션에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입니다. 야사카 신사는 기온 마치라는 굉장히 큰 축제를 여는 곳이기도 합니다. 야사카 신사에는 물론 스사노 말고도 다른 신들도 많이 모셔져 있는데 그 중에는 스사노 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서 여기는 하트 모양의 에마가 있습니다. 참고로 에마는 소원을 적는 목판입니다. 이거는 신에게 말을 바치던 습관에서 비롯된 건데 말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거 대신에 이렇게 목판으로 대체하게 되었고 그게 아직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사카 신사에는 우츠쿠시 고젠샤라는 작은 신사가 있는데 여기는 문화카타 3여신이라 불리는 3명의 여신이 모셔진 신사입니다. 3명의 여신 중에서도 특히 미인이라는 이치키 마이메노 미코토는 미모, 예능, 제복의 신으로서 모셔진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방문해서 참배도 드리고 사진도 찍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미용수라고 써있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두세 방울 피부에 바르면 마음도 몸도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야사카 신사를 구경하셨으면 정문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앞에 펼쳐진 곳이 기온거리입니다. 기온은 야사카 신사의 예전 이름인데 여기 매우 이쁜 거리입니다. 특히 밤에 이쁜 것 같고 운이 좋으시면은 거리에서 게이샤도 볼 수 있습니다. 기온거리를 쭉 걷다가 보시면 감호강변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걸어서 가볼 만합니다. 감호강을 건너서 가시면 니시키 시장이 가까이에 있는데 만약 오후 6시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이후에 도착하셨다면 다음날에 일찍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짠 1일차 계획입니다. 물론 당연히 꼭 따라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여행을 하실 때 참고해서 계획 짜셔서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